2026년 3월 3일, 오늘 한국 증시 정말 역사적인 폭락을 맞았습니다. 아마 검은 화요일로 기억될 오늘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 여파는 어땠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7.24%. 네, 이게 바로 오늘 코스피의 최종 성적표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금융계 전체를 그야말로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해가 시장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검은 화요일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됐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분계의 기폭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군사적 충격이었죠. 그것도 하필이면 우리 시장이 쉬고 있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우리 증시가 휴장이었던 3월 2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한 건데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이 거대한 충격을 정말 한꺼번에 온몸으로 흡수해야만 했던 겁니다. 리스크를 반영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국지전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란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아예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목표로 시작된 대규모 공습이었고 순식간에 중동 전체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자, 이런 지정학적 충격이 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모든 주식이 다 폭락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위기는 아주 명확하게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극명하게 양분된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딱 두 개의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한쪽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은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우리 주력 산업들이 무너져 내렸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의 수혜를 입은 섹터들이 그야말로 폭등했죠. 결국 투자자들은 이 불확실성을 피해서 전쟁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거나 최소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고 믿는 자산으로 급격하게 몰려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거인들, 지수를 이끌던 대표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물류 대란에 대한 공포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20만 전자가 무너졌고 SK하이닉스는 100만 닉스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였죠.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11% 이상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방산주와 정유주는 투자자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격화되는 분쟁이 오히려 K방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또 국제유가 급등이 재고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계산이 깔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유독 일본이나 대만보다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폭이 훨씬 컸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단 하나의 결정적인 지정학적 요충 뒤에 있습니다.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종종 세계 에너지의 탯줄이라고 불릴 만큼 말 그대로 세계 에너지 공급의 생명선이죠. 전 세계에서 배로 운송되는 원유의 약 3분의 1이 바로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곳이 봉쇄된다면 세계 에너지의 막대한 부분이 그야말로 질식할 직접적인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들여오는 원유의 70% 이상이 바로 중동에서 오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혼란이 생기면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오늘의 패닉은 일단 끝났을지 몰라도 위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 우리는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앞으로 24시간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들입니다. 첫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둘째, 오늘 무섭게 팔아치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멈추고 돌아설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시장 안정의 최대 관건이 될 거고요. 여기에 중국의 양회나 국내에서 열리는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 같은 이벤트들이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한 시장 분석가의 말처럼요, 오늘은 글로벌 위기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를 정면으로 강타한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극적인 리스크의 재평가가 과연 더 깊은 경제 위기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재편된 이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이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세대적인 기회를 제시하는 것일까요?